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어쩌면 요즘의 부동산 상황에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꼼수가 남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가 참 좋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피해갈 묘안을 찾아낸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이 또 한 번 시원하게 헛발질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님까지 나서서 실거주 의무를 풀어야 한다며 국무회의에서 따로 언급하실 정도이긴 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무언가가 굉장히 급하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그만큼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경제 부활의 신호탄을 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부동산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어느 걸 지지하든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습니다. 단지 서로 그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 어떤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둔촌주공과 꼼수 이야기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단계 분양권을 일단 먼저 팝니다. 전매 제한은 없으니까 팔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내가 판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서 살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강동구청에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내가 진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주 의무도 지키고 분양권도 팔아서 당장 몇 억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어이 짜낸 겁니다. 이런 확인 요청을 받은 강동구청 상당히 당황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섣불리 여기서 잘못 한마디 했다가 온갖 덤태기는 혼자 다 쓸 거 눈치챈 강동구청은 이 부분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국토교통부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어떤 유권 해석을 내렸나 이거 알아보기 전에 도대체 이런 희한한 발상은 어떻게 가능했나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 57조 2에 따르면 입주 예정자는 거주 의무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인 해당 주택이 과연 무슨 뜻이냐? 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은 이 해당 주택 이거는 반드시 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풀리는 3월 달에 분양권 팔고 그 집을 산 매수자하고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2년 동안 세입자로 내가 거기에 살면 거주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 어떻게 보면 또 그럴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 결과를 알아볼까요? 국토부 결정은 불가하다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이야기는 계약할 때 분양받은 사람에게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분양받은 사람이 최초 거주 가능 시점부터 자기가 분양받은 주택에 계약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다시 한번 계약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거주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을 당첨받은 사람의 지위가 사라진다라고 해석한 겁니다. 즉 분양권을 전매하고 입주 시점에 세입자로 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동구청에도 이 부분 잘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튼 둔촌주공의 꼼수는 안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고 또 그걸 직접 관할 구청에 문의하고 또 그거를 국토부에 유권 해석을 넘기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그만큼 잔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만약 대출을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잔금을 치를 능력이 된다면 그 뜻은 최대한 빨리 팔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빨리 팔고 싶을까? 이 해답은 각자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법의 틈새를 공략한 꼼수 공격은 실패했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2월까지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긴 합니다. 이걸 여야가 기습으로 합의를 해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저야 확률적으로 본다면 적다고 보지만 우리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면 금전적으로 이득인 사람입니다. 저보고 부동산 하락론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부동산 투기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는 정상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실하게 살아온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부동산 투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보다 그런 분들이 더 잘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 이번 선거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기존 집 안 팔리고 세입자도 못 찾아 새 아파트 입주 포기하나? 올 초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왔지만 입주 지정 기간이 다 되도록 잔금을 완납한 가구 비중이 여전히 침체 분위기입니다. 새 아파트 10채 중에 3채는 지금 현재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이다 보니까 입주 잔금을 치른다는 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운도 따라줘야 하고 노력도 그만큼 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집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아서 입주하거나 할 때 처음 계약할 때는 그게 뭐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새 집으로 이사할 때까지 정말 많은 복병들이 기다리고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 건설사, 시행사에게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긴 합니다. 이렇게 새 아파트 입주율이 70%밖에 되지 못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통계상으로 보면 기존 주택 매각이 늦어지면서, 즉 살던 집이 안 팔려서 입주 못하는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49.1%. 그 다음이 잔금대출 미확보가 18.2%, 세입자 미확보도 18.2% 정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부동산 거래 침체가 그 원인이 됩니다. 하필 또 요즘이 계절상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누군가는 그럴 바에는 집을 싸게 처분해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분들 또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생각만큼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집을 싸게 팔아버리게 된다면 내가 세웠던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또 다른 빚잔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뜻 결정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든 간에 어쨌든 결정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결정력은 의외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도 집을 매수할 타이밍 아니면 매도할 타이밍 요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어떤 신이나 도사 같은 그런 신묘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거 지금 사세요, 지금 사셔야 합니다, 아니면 에헤이 그거 지금 팔아야 된다니까요, 더 늦으면 안 돼요, 지금 파세요,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결정력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너무 많은 고민을 하거나 내가 1%도 손해는 절대 볼 수 없어 라는 생각에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 역시 제 성격이 남에게 모진소리 못하고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더 들으려고 하고 어쩌면 좀 멍청한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살면서 정말 많은 기회를 놓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 역시 결정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랬다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결정적인 순간이나 내가 만약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이게 왔다라고 한다면 거침없이 결정을 내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저의 이 부족한 우유부단하고 선택장애 같은 성격을 많이 고쳐준 거는 전직 밥 잘 사주는 누나, 현직 와이프의 도움으로 정말 많이 극복했습니다. 와이프 덕분에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친한 누나 동생으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다가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덮치는 결정력을 선보이면서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찍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진짜.